오늘은 기해일주를 또 간단하게 볼게요. 깃털간이 해수 정제를 깔고 있죠. 정제지만 검은 돈이죠. 음성소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주식이든 어떤 펀드든 뭐 이런 기타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데 눈독을 들이는 일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해수라는 글자 자체가 역마죠. 역마고 해수 자체가 물줄기에 여러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주다. 이 일주랑 비슷한 일주가 하나 있죠. 무자일주. 자수는 제왕지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 무자일주들은 한 군데 몰빵을 하겠죠. 하지만 기해일주는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장간 안에는 부터 겁재. 근데 겁재의 영향이 크지가 않죠. 왜냐하면 해수의 절지죠. 나는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목, 정관이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난 내 명예도 소중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지장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 나는 명예보다는 드러나 있는 이 재물에 관심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정관 배우자가 내 지장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수생목으로 이 남자를 도와주고 있는 형국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임수, 정제. 그리고 이 지장간 안에 있다는 것은 운의 영향을 크게 많이 안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선생님들 중에서 여러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 지장간 안에 있는 것도 타격을 받는다라고도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타격을 그렇게 많이 안 본다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베트콩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이겼죠.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죠. 베트남이. 이게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큰 미군들이 땅에 진입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 장기전으로 간 전쟁으로 인해서 베트남이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는 거는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타격을 덜 받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제든 정관이든 뭐 이렇게 육신이 드러나 있는 거는 운에서 볼 때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간 안에 뭐 정관이든 정제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내가 자랑을 할 만한 배우자는 아니지만 크게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거는 운의 영향이 형충파에 의해서 크게 무너질 수도 있고 크게 발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잘 될 때는 확 잘 될 수가 있다. 이 한마디로 이 해수 정제가 돌이 될 때는 크게 확 됐다가 안 될 때는 곤두박질도 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물 순위를 보자면 금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물질이죠. 같은 재성이라 할지라도 금을 재성으로 쓰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죠. 순위를 나눠보자면 금수, 토, 화, 목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수 같은 경우는 블랙홀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땡길 수 있는 힘, 청소기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기운은. 그렇게 보면 되고, 토는 저장성이죠. 제일 재물적으로 약한 게 목이죠. 이게 목이 여기서 오행 중에서 제일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재물로 쓰는 일주들이 조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눠보자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재물 순위가. 그 제가 앞에 언급했듯이 시장간 안에 있는 것은 운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는 돈을 여러 군데서 벌어들인다.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해일주는 나대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천간에 있는 기토도 음이고 해수도 음을 상징하죠. 물론 이 해수가 묘를 향해 가지만 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실속을 챙기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모으는데 탁월한 사람이다. 재물복이 있다. 이 해수 자체가 블랙홀로 보시면 됩니다.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
그리고 정제는 재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힘이고 끈기고 정직한 기운을 의미를 한다. 정제는 올바른 재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의 논리가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친적으로 보자면 재성은 부친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데 부친과의 인연은 강하고 모친과의 덕은 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해일주는 진사가 공망이거든요. 겁재가 공망을 맞았고 정인 엄마가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모친과의 덕은 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글자들이 공망을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신적인 걸 더 추구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종교, 명리, 철학 뭐 이런데 관심이 많고 수수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화려한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성 관계를 보자면 정제는 현량한 배우자를 의미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해일주는. 그리고 남자는 똑똑하고 현명한 배우자를 만난다. 재선을 깔고 있기 때문에 돈의 논리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보는 눈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운에서 묘대운이든 묘년을 만나면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해묘합으로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 해수 여자가 끌려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아니면 뭐 이혼 위기도 올 수 있고 해수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간다. 왜냐하면 재성은 남자를 낳는 밭이거든요.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재성이 끝없이 남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되고, 뭐 다르게 보자면 조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도 되겠죠. 이 재성이라는 것이 재생관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고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끝없이 대시를 하고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달려들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간 이 간목 남편에게 돈이 많이 나간다. 왜냐하면 수생목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남편에게 뒷바라지 하느라 돈이 많이 줄줄 셀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업을 벌릴 건데 돈 좀 보태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나갈 수가 있다. 여자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직업관계로 보자면 정제 자체는 정당한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 월급 재산에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일반 공직, 교육 뭐 이런 뭐 직업으로 나가면 좋겠죠. 그리고 돈의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쪽에 관련해서 직업을 써도 좋고 뭐 사업을 한다면 뭐 납품이라든지 해양, 수산, 운수, 무역, 교육 사업 이런데 종사를 하면 참 좋은 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재물인 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재물적으로 풍요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형충파에 의해서 이 재성이 어떻게 들쑥날쑥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물운은 타고난 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해일주를 또 간단하게 또 제가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쨌든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